반갑습니다. 채널 워치비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알리에서 3만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는 파네라이 오마주 워치를 하나 소개하려 하는데요. 킴스던이란 브랜드의 K701D란 시계로 파네라이 8데이즈를 따라한 디자인이죠. 이 제품은 케이스와 밴드에 따라서 6가지 옵션이 있고 제가 리뷰하는 시계는 블랙 컬러의 모델이죠. 썸네일에서 보셨듯이 그닥 좋은 평가를 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은 하셨을 것 같네요. 일단 시계를 자세히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양을 살펴보면 용두를 제외하고 44mm의 직경을 하고 있고, 두께는 14mm인 블랙 코팅된 알로이 재질이죠. 밴드는 22mm의 폭에 스웨이드 느낌을 낸 블랙의 하피 재질인데 가죽으로 소개되고 있네요. 글라스는 하드렉스 미네랄이며 중국산 무브먼트가 들어간 오토매틱 시계이죠. 방수는 30m로 생활 방수 수준이고, 서브 다이얼은 크로노가 아닌 캘린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외관은 파네라이를 따라했죠. 파네라이의 아이덴티티인 케이스 외형에 크라운 가드까지 카피에 가깝게 보입니다. 근데 재질이 알로이에 블랙 코팅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우선 케이스와 다이얼이 닿는 부분에 찍힌 자국이 너무 많습니다. 새 제품이 이런 수준이면은 조립을 날림으로 했거나 퀄리티 체크가 형편없다고 봐야 하는데, 어떤 구매 후기에서도 이런 찍힘을 지적하는 부분이 있었고 저만 그런 건 아닌가 보더라고요. 일단 이 조잡한 표면 처리를 보고 있으면 검은 바둑돌에 조각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죠. 디자인을 봐도 자세히 보면은 중간중간 엉성한 점들이 있는데, 일단 상단의 표기가 웃깁니다. 파네라이 같은 경우는 루미노르 마리나라는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루미노스 밀리터리로 표기가 되어 있죠. 그리고 12시, 3시, 6시, 9시에 인덱스가 크게 들어간 디자인은 파네라이랑 유사한데, 오리지널과는 틀리게 나머지 시간 표기가 바형이 아니라 아라빅으로 들어가 있다는 게 특징이죠. 서브 다이얼이 좌우로 2개 들어간 투카운터 형태인데 이게 또 크로노그래프가 아닙니다. 좌측은 7개의 인덱스로 봐 한 줄을 구분하는 표기로 보이고, 우측은 날짜를 표기하는 서브 다이얼이죠. 거의 쓸모없는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중앙에는 10분초 핸즈가 위치하고 있고, 초침이 화이트 컬러를 하고 있죠. 야광이 10분 핸즈와 숫자 인덱스에 다 들어가 있는데 축광 시간이 굉장히 짧고 야광의 성능이 굉장히 형편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리는 약간의 도명 하드렉스 글라스이며 굴절은 없어 보이네요. 다음으로 측면을 살펴보면 꽤 두껍죠. 아무래도 무브먼트의 영향으로 보이며, 용두가 크라운 가드로 감싸진 형태의 상하단 푸셔가 있으며 반대편에 뾰족한 것으로 누를 수 있는 버튼 하나가 보입니다. 푸셔는 경험상 함부로 누르면 고장이 날 수가 있죠. 스탠다드 무브먼트, 일명 통지 무브의 구조상의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6시 30분으로 맞춰놓고 눌러야 무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죠. 다른 시간대에서 마구 눌렀다간 핸즈가 빠지거나 작동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상단 푸셔는 좌측 서브 다이얼을 작동시키는데 역방향으로 한 칸씩 이동하죠. 이게 요일을 의미하는데 시 핸즈가 24시간 돌 때마다 한 칸씩 정방향으로 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단 푸셔는 우측 서브 다이얼을 작동시키며 날짜에 한 칸씩 이동하는데 역시 핸즈가 24시간 돌 때마다 한 칸씩 움직이죠. 반대편에 위치하는 버튼은 눌러봐도 아무 변화가 없는 걸로 보아 큰 의미가 없는 버튼 같습니다. 아직까지 왜 이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용두를 작동하려면 이 크라운 가드에 레버를 당겨야 하는데 뻑뻑하긴 해도 90도 정도 당겨주면 고정이 풀립니다. 그래야 용두를 뺄 수가 있거든요. 용두를 뽑으면은 시분 조절이 가능한데 획 기능이 없어서 초침이 그냥 돌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사실 이 가드 때문에 조작이 불편합니다. 용두가 잠긴 상태에서는 와인딩이 되는 구조이며 작동 자체는 큰 무리가 없네요. 후면은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에 무브먼트가 보이는 시스루 케이스이죠. 차이니즈 스탠다드 무브먼트는 어김없이 저가 오토매틱 시계에 꼭 들어가는 부품이죠. 뽑기운이 필요하고 성능이 들쑥날쑥한데 제가 구입한 이 시계는 문제없이 잘 작동하네요. 밴드는 22mm의 폭에 꽤 두꺼운데 표면 재질이 스웨이드 비스무리한 하피로 보입니다. 물을 흡수하는 재질로 보이고 땀이나 물은 최대한 피하는 게 나을 듯 하네요. 파네라이의 장점이 줄질인데 이 시계는 제치줄보다는 다른 재질이나 스타일로 줄질하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일단 착용을 해보면은 손목 위에서 묵직하게 느껴지죠. 스타일이 뚜렷해서 44mm의 케이스는 남성들의 손목에 충분히 커버가 된다고 보는데, 용두를 감싸고 있는 크라운 가드까지 포함을 하면은 조금 크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멀리서 보면 시계의 퀄리티가 드러나진 않는데 착용하는 내내 단점이 거슬리는 시계였죠. 이 시계에 대한 제 평가는 안 사도 된다, 고려해볼 만하다, 최종 후보에 올린다, 꼭 사야 한다 해서 안 사도 된다를 선택했습니다. 이 가격에 이 정도가 어디냐라고 한다면은 뭐 나쁜 선택은 아니지만, 아무리 파네라이를 그럴듯하게 따라 했어도 새 제품으로서의 기본을 못 갖췄기 때문에 좋은 평을 하기가 힘들죠. 케이스에 여기저기 찍힌 자국들은 마치 중고품을 산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하고, 큰 의미 없는 기능들이나 표기들, 그리고 낮은 스펙들을 보았을 때는 3만원이란 돈으로 훨씬 좋은 사양의 쿼츠 시계를 사는 게 나을 것 같죠. 뭐 크게 보면은 저가 시계군에서 그놈이 그놈이지만요. 나쁜 이야기만 했는데 장점도 말해야겠지만 큰 장점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도저도 아닌 시계란 거죠. 개인적으로 오마주의 나쁜 사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네요. 그럼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맡기며 오늘의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며 다음에도 다양한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